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요 내용들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법률행위는 그 앞에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뭐 명의신탁하기로 한 법률 행위랄지 뭐 무권대리 행위 이런 것들이 무효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세 가지 사유의 그 무효 사유를 더 공부할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법률 행위에는 무효 사유뿐만 아니라 이 취소 사유도 존재합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 행위의 그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기는 유효한데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또는 뭐 다른 취소권 배제 사유가 없는 동안에 취소해버리면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 유효한 행위입니다.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곧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무효 사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 이건 무효입니다. 103조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행위가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반사회 질서 행위냐? 이걸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양속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어떤 게 이제 이런 그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냐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형, 그 제3자를 협박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합의. 이런 합의는 그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죠. 배우자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악의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은 악의로 유기한대 이럴 때는 이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합의가 유효하다면은 이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한 행위로 무효입니다. 자, 다음 부척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부척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혼인 생활 유사한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당연히 부척관계는 청산돼야 되는데 그걸 청산을 조건으로 청산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약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이제 부척관계 청산했으니까 약속대로 뭐 5억 원 지급하라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은 법원은 그런 약정은 무효다 해서 그 소를 기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우리 이 약정에 있으니까 당신 그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0만 원 좀 과하죠. 보통 이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500만 원에는 뭐 5천만 원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무효입니다. 그 약정에 기했으니까 안 주면은 달라 하면은 법원은 그 약정은 무효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를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법원으로부터 뭐 그 증인에게 지급되는 여비만으로는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정도, 뭐 5천만 원이다 이런 거 과다한 거죠. 그런 약정도 무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배웠듯이 법률행위의 조건이 사회질서 위배되면 무효라고 배웠죠. 그때 예를 안 들었는데 이런 거가 있어요.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예, 이런 게 이제 그 법률행위의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뭐 토지 5억 원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 증여는 우리들의 부척 관계가 해제되면 관계가 종료되면은 이 증여는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해제 조건을 붙이면은 그 해제 조건이 아니라 그 증여 자체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그 반사회적 그 법률행위의 중요한 예 하나로 그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하고 그 동기의 불법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법률행위 동기가 이 불법적인 것, 그 반사회 질서적임을 안 경우 그 법률행위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범죄 자금에 사용하려고 을에게 금전을 차용했는데 을이 그 사실을 안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그 금전 대여 행위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고 나중에 이제 금전 대여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금전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를 할 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일단 급여한 것은 다시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 청구 불가라는 법리인데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계 불법의 한 예로 또 이 특이한 게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동기의 불법인데 이때는 그 동기 부정 취득 목적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교부된 후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을로부터 지급을 받았어요. 중도금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도금 지급 전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은 다시 해제를 해버리고 뭐 병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 거래가 성립하면 병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데 중도금을 지급받아 버리면은 이제는 해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병하고 다시 계약 체결해 가지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줘 버리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갑병 간 매매 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격려 받으면 병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 버렸으니까 예, 이 두 개의 다 매매 계약이 다 유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도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병이 이미 중도금까지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갑을 꼬여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나한테 팔으라고. 예, 이런 경우에는 이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설사 이전 등기가 격려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해서 그 이전 등기 말소를 원인 무효니까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니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병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갑으로 그 등기 명의가 반환이 되면 다시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인 듯 보이지만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고 판시된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 강박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강박 등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103조 위반이 되지는 않는 거죠. 예, 무효인 행위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요 약정은 이제 반사회 질서로 무효이겠죠. 무효라고 하는데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종교법인이 이제 종교법인 산하에 무슨 사찰이 있었는데 요거 이 사찰의 주지직을 갑이 을에게 돈을 받고 양수하기로 한 사실을 이제 이 종교법인이 알았어요. 어, 알고도 이제 양수의 약정이 있으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을을 양수 약정을 묵인한 것도 을을 새로운 주지로 임명했어요. 근데 요 임명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는 어떤 사실관계냐면은 을을 주지로 임명했는데 종교법인이 그 주지를 그 징계로 해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지가 종교법인을 피고로 삼아 해임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조치자나 무효다라는 이유로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제 이 판시가 나왔어요. 판시가 종교법인 측이 스스로 주지 임명 행위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니까 아예 무효인 행위였다. 그래서 이 을은 뭐 이렇게 징계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도 아니다. 그래서 을의 그 청구를 기각해 달라라, 뭐 기각 또는 각하해 달라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종교법인의 주장에 대해서 주제 임명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니까 을은 그 취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을 편을 오히려 들어준 거죠. 네. 예, 반사회 질서 행위의 효과는 무효이죠.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그 비진의 표시 107조를 한번 보시죠. 10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이 항이 바로 이제 제3자 보호 규정이거든요. 선의의 제3자 전항의 의사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그다음에 108조 바로 밑에 보시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근데 이 항의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103조에는 그냥 단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을 무효로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 선의의 제3자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비진의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 할 때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와 이제 대조적이다 이 말이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 청구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74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746조를 보시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여기서 이 조항에서 불법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윤락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속에 알선한 자가 윤락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함에 있어 제공한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이런 것들을 주었으면은 이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다시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그다음에 도박 자금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도박죄 자금을 이제 도박을 하려고 갑이 을에게 나 도박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 해서 을로부터 뭐 5억 원을 빌렸어요. 빌리고 이 빌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집 뭐 한 10억 가치가 있는 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어요. 그때 갑이 이거 무효인 그 법률행위니까 무효 그 나한테 다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라 할 때 법원이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원인 행위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하거나 또는 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이유로 하거나 이 뭐 무효인 계약 그 반사회 질서 행위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가지고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원래 이 무효니까 이렇게 해도 다 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그 원인을 해서건 불법 원인 급여이면은 반사회 질서 행위면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급여한 재산의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이제 귀속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불법 원인 급여 반에 해당되지 않는 애 결국은 이건 앞에서도 뭐 주지임명 행위 등을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은 그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에 포함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부동산 소유자 명의 신탁. 예, 예, 이런 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명의 신탁에서 뭐 조세 포탈 목적의 명의 신탁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니까 다시 그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무효를 이유로 소유등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다음에 뭐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이 있게 한 수탁자 명의 등기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임치 계약으로 이렇게 임치했으면 갑이 비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을에게 이제 임치했을 때 이게 나중에 이제 임치 계약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 을이 이건 그 반사회 질서인 행위다 이 임치 계약은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갑에게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청구를 들어준 갑의 청구를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금 은닉 목적의 임치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재산 급여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현에 또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이익은 해당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도박 채무의 담보로 갑이 이제 그 을로부터 도박 채무로 그 1억 원을 빌리면서 1억 원에 대한 저당권을 갑의 X 부동산에 을구에 뭐 저당권 을 이렇게 해가지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요것은 갑이 을에게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니까 이건 그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 채무로 빌리고 이걸 서로 알고 그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저당권은 그 이익의 향수를 위해서 경매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니까 이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반사회 절서 행위로 급부를 하면서 즉 불법 원인 급여를 하면서 이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런 약정도 무효입니다. 반사회 절서 행위로. 또 예컨대 그와 유사한 약정으로 갑이 공무원인 을에게 뇌물을 교부했는데 나중에 이게 탄로나자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서 을의 처가 을의 승낙을 얻어서 갑이 지정하는 자에다 사장을 잘 아는 병에게 이익 반환 약속으로서 약소금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반환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소금 공정증서에 기내에서 이렇게 그 청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무효이니까 나 이 약정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 손을 들어줍니다. 무효인 약정이니까. 물론 뇌물 줬다가 이제 이런 탈루나 이런 게 없이 이제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거 안 되겠 도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냥 반환하기로 하고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은 유효하죠. 예, 불법원인 급여임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예외가 있어요. 불법 원인이 수익자 받은 사람한테만 있는 경우 746조 단서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는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크고, 판례는 이제 수익자에게만 있을 거고 준 사람은 없을 것을 요청하는데, 판례에서 법의 명문의 판례는 급여자에게 좀 있더라도 수익자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불법 원인 급여죠. 이 받은 사람이 이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이런 사기적 행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그리고 특히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게 급여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양도했다. 다른 재산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급여자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병의 토지를 명의 신탁받은 의뢰에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명의 신탁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는 명의 신탁 관계를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수가 유효하다고 배웠죠. 근데 이제 이 이중 매매와 마찬가지로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인데, 적극 가담에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명의 신탁자가 제기한 소위 등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이때 이제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때 이것도 받아들여 줬습니다. 네,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보겠습니다. 10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 이제 요건을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구비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이고, 경솔이라는 것은 의사를 결정할 때 일반이 가지는 그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무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니까, 해당 특정 영역에 대한 경험 부족, 나는 여기 이쪽에 초심자였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무경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는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하다고 어느 한쪽은 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데 무효라고 쉽게 봐버릴 수는 없으니까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명문에서 법문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시가와의 차액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가 아울러 고려돼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예,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이 현저한지 여부.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폭리 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및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 그러니까 폭리 행위자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이걸 폭리행위의 악이라는 건데 그런 의사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 의사가 없으면은 궁박, 경솔, 무경험 있고 그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용 의사 악의가 없으면은 무효가 아닙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네, 이 불공정 법률 행위는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을 논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겠죠. 어떤 경우가 그러냐? 증여계약 같은 것은 그 뭐 급부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무효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 이면에 재산적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와 간통한 자로부터 이제 합의를 받고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근데 합의금이 뭐 과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50억을 받는달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재산적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자료 청구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50억은 너무 많은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50억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효과는 무효이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그 반사회 질서 행위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중요한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 시에 행위를 할 때 그 불공정성을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지 않기로 아예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데 통상의 이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한데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하면서 불공정성을 소송을 통해서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은 그 부재소 합의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소를 제기해서 이 법률 행위는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입니다. 라고 소를 제기하면은 상대방이 우리 부재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 저사 원고의 소제기는 지금 부재소 합의에 위반된 거니까 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법원은 그 부재소 합의는 무효다. 그러니까 소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데 이 반사회 질서 행위도 마찬가지고 이 불공정 행위도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이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138조가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성립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박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다른 토지들 재건축 사업 부지가 다 있는데 유독 한 곳만 그 뭐 이렇게 안 팔거나 그런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랬을 때는 좀 아주 과다하게 이제 비싼 값으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인데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의하여 그 매매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니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 불공정 법률 행위도 이렇게 무효인 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 이미 이행한 급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피해자는 폭리 행위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는 게 판례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목적으로 이제 무효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폭리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반환 청구권을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뭐 수치적으로 쓴다면은 1하고 뭐 100하고 이렇게 이런 대가가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이 정도 차이였을 때 이제 무효라고 했을 때 100은 가져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1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판례는 명확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예, 이제 그 법률 규정에 위반된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법률 행위는 그 법 규정에 그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으면은 이걸 유효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이다, 아니다, 무효다라는 그런 정함이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은 이제 법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서 그에 반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해야 되는지 뭐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서 법원이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거든요. 그리고 8조는 이 조세 포털 목적 등의 중간 생략 등기 한자를 이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요. 징역이나 이런 걸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규정에 위반해가지고 따르지 않아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한 약정을 하는 경우에 판례는 유효라고 보죠. 그 중간 생략 등기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규정을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이 약정이 뭐 무효를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제 그 명문의 정함이 없으니까 법원이 결정한 거죠. 이런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거죠. 판례에서. 예, 그래서 이런 그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만은 그 유효하다라고 판시된 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 같은 거 말씀드린 그다음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는 자와의 농지 매매 계약. 이 농지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지법 8조 1항 농지법은 그 2차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법에서 매년 2문제씩 출제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농지법에서도 중요한 거고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농지법 8조 1항에서 농지를 뭐 지금 민법 배울 때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을 발급받지 않는 자와의 농지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라는 정도로 농지법 8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제 농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항은 농지 소유권 등기 신청 시 이 농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농지를 가진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농지 매매 계약을 해놓고서 저 사람은 그 농증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법원은 당신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증이라는 것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매매죠.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법률 행위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원고의 소위 등 청구에 대해서 피고는 자신의 소위 등 의무가 이행 불능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승소 판결은 이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승소 판결하고 나중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이 서류를 첨부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등기소에 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농증과 관련 중요한 판례가 이 농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어떤 사유로든지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등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고 하더라도 농증을 발급받지 못하면은 이 소유자가 아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증을 발급받아야지 이제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합원 지위 등을 주택법도 아주 또 중요한 부동산 공법에서 중요한 과목이 법률입니다. 예. 거기 주택법에 보면은 그 주택법 39조인가요? 그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등의 양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9조가 맞습니다. 근데 이 조항에 위반해가지고 양도를 하더라도 그 양도 행위는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 위반된 법률 행위 중에서 이제 무효라고 판시된 교재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 법령에서 그 공인중개사법에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그 한도가 규정돼 있어요. 이건 또 공인중개사법 과목 2차 과목인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도가 얼마인지 그 중개 대상물의 시가가 얼마일 때 이 수수료 한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예요. 그래서 한도가 뭐 50만 원이었는데 계산해 보면은 뭐 6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은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했어요. 하면서 체결한 지급 약정, 중개료 지급 약정 이것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는 부동산 중개업 법령 규정들에 위반되고 이 규정들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판례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해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이 약정에 기해서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받기로 했더라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니까. 예, 이런 법률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의 효과는 그 무효인 약정에 기해 가지고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새로운 약정도 무효이다. 예, 이 의미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한의사인 갑하고 일반인인 을이 갑이 을에게 갑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준 거 아울러 갑은 이제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을로부터 월 뭐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을은 이제 행정원장 직함으로 뭐 이런 재반 업무를 책임지고 병원의 손익 또한 을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1차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건 이제 의료법 위반이죠. 그래서 무효인 약정이에요. 그래서 그 후 을이 갑에게 한방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사대 보험료 등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했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 각서 내용인 이 약정은 무효인 1차 약정의 이행을 약정하는 것에 불과해서 이 약정도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효인 약정에 기해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로 인한 이득은 이제 부당이득이니까 상대방에 반환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약정이 불법성이 그 반사회 질서 행위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면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 금지 규정 예를 들어서 그뭐 중화생략 등기 금지 규정하는 그 부동산 등기 특별특조법이나 그다음에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이런 걸 이제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데 금지 규정 중에서 이제 그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규정을 이제 그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법 뭐 39조 1항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조법 중간 등기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효력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그 한도 이런 건 이제 그 효력 규정이다. 그 위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단속 규정, 효력 규정보다 이제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법 규정 전체를 봤을 때 법 규정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법률 행위는 이제 무효인 그런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임의 규정은 그것과 다른 내용을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의무 규정 외에는 그 유상계약의 담보책임 조항, 담보책임 지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그 약정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의무 규정이죠. 그리고 그 강행 규정을 보통 효력 규정 내용으로 강행 규정이라는 그 용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강행 규정은 이제 그 효력 규정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지 규정 이외의 규정도 강행 규정이 포함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는 186조 이것도 이에 위반되는 당사자 약정은 효력이 없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86조가 이제 뭘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니까 금지 규정은 아니죠. 그래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의무 규정인지 여부는 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 있어서 편면적 강행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652조 같은 경우에 몇 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고 아예 그 법의 명문으로 어떤 게 강행 규정인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역시 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의무 규정인지 여부는. 그리고 105조에 보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문헌은 마치 이제 그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에 있는 규정만이 강행 규정인 듯한 표현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강행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명법 조항에 위반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실명법 조항에 위반하면 무효이죠.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해서 소위 등을 했을 때 이걸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닌 거죠. 강행 규정에 위배된 행위이긴 하지만 예, 그런 의미입니다.